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자, 오늘의 황출세도 만관유로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예, 첫 번째 소식 저는 제가 방금 오프닝에서 요소수 대란 급한 불 껐다 얘기는 했는데 그거 네. 만관유에서 알려드릴 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요거는 그냥 3부, 4부 경제전 코너로 네, 그동안 제가 요소수 브리핑을 많이 네.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양보하신다고요? 보다 전문적으로 네. 경제부 기자와 함께 3부에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알겠습니다. 예. 이따 더 자세히 그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그럼 이현웅 아나운서가 가져오신 첫 번째 소식 오늘 뭡니까?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 소식 준비했습니다. 수능 소식. 자, 날씨가 추워지는 거 보면 항상 어김없이 이 수능이 되면 네. 10대가 되면 춥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수능 다가오는 수능추위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예. 일주일 남았네요. 맞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맞는 두 번째 수능인데 예. 두 번째라 그런지 첫 번째 시행착오를 겪고 좀 많은 부분을 대비를 해온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는 이제 11월 19일에 수능이 치러지기로 돼 있다가 12월 3일로 2주가 연기가 되면서 뭐 사상 처음으로 12월에 수능이 치러지기도 했는데 예. 이번에는 잘 준비를 해온 관계로 정상적으로 11월 18일 다음 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그 작년에 비해서 이 확진자 수만 두고 보면은 좀 많아진 상황 아닙니까? 꽤나 엄청나게 많아졌죠. 꽤나가 아니라 엄청나게. 예, 작년 이제 원래 기존 수능 치러지기로 했던 11월 19일 0시 기준으로 보면 그때 몇 명이 343명이었습니다. 300명 좀 넘었었고요. 300명대였거든요. 작년에. 네. 근데 지금 뭐 2,000명대를 훨씬 넘어서고 있으니까 예. 확진자 수만 따지면 뭐 상황이 좋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 예. 다만 그때와 비교해서 백신 접종 완료율이 높아졌고요. 또 수험생들도 대부분 백신을 맞은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능이 치러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확진된 수험생들도 있죠? 맞습니다. 어제 진행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브리핑에 따르면요. 네. 현재 수능 응시자 중에서 병상 배정이 필요한 확진자는 66명, 66명이라고 하고요. 예. 수능 이후까지 자가격리가 유지되는 관계로 별도 시험장 배정이 필요한 수험생 12명이라고 합니다. 66명과 12명, 78명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분들도 잘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 치렀으면 좋겠네요. 자, 고3 수험생들 오늘부터 원격 수업으로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수능 전날인 17일까지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예. 아무래도 이 원격 수업이 진행되면 학생들이 집중력을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 조금 더 우리 수험생들 힘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때문에 아무래도 원격 수업하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수험생들 수능장에서 오늘 마스크 쓰겠죠? 오늘. 예, 당연히 네. 필수로 씁니다. 달라지는 거는 이제 마스크는 아니고 칸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작년에 이제 칸막이를 치고 시험을 쳤잖아요. 근데 올해는 시험 볼 때 이 칸막이가 사라져서 조금은 덜 답답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예. 다만 점심시간에는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섭취하는 관계로 예. 칸막이를 그때는 설치하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하루 종일 시험 보는데 밥 먹는 시간만이라도 좀 마스크 벗고 네. 맛있게 먹고 힘내서 시험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예. 수험생 화이팅. 예. 자, 다음. 네, 두 번째는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소식입니다. 네, 국민과의 대화 오랜만인데요. 맞습니다. 2년 만인데요. 네. 열흘 뒤입니다. 11월 21일 오후 7시 10분부터 100분 동안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예.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현장에는 국민 200명이 그리고 화상으로 국민 100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단계적 일상 회복되니까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것 같은데. 자, 어떤 내용이 주가될까요? 일단 어떤 내용이 좀 나올까 지금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예. 뭐 현재까지는 당연히 코로나라던가 요소수 같은 뭐 방역이나 민생 경제와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고요. 예. 하지만 이제 질의응답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는 조금 더 날카로운 질문들이 나올 것 같은데 예. 뭐 대선이라던가 아니면 부동산 이슈 같은 것들 질문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특히 부동산. 현재 대통령이 차기 대선과 관련한 발언을 하는 게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당연히 있겠습니다. 예. 특히 중립을 벗어난 발언이 혹시라도 나온다면 네. 야당에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선거 개입 논란이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조금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이번 국민과의 대화를 여당 대선 후보가 조금 밀리는 듯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선거 개입 행위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만났는데 그때도 사실은 이거 아, 그렇죠. 가지고도, 뭐 당원으로서 만났다라고 예. 했지만 네. 뭐 야당 쪽에서 보기에는 조금 탐탁지 않은 부분이 있었죠. 그랬었죠. 2년 전에 그 진행됐던 거 있지 않습니까? 국민과의 대화. 예.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었더라요? 그때도 뭐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야의 얘기가 나왔는데 예. 아무래도 가장 주목됐던 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논란 그리고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예. 당시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과거는 불안정했지만 현재는 아주 안정돼 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답한 부분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을 잡을 자신이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와서 이제 돌아보면 그 약속을 결과적으로 지키지 보면? 못한 셈이 됐거든요. 예, 그렇죠. 이번에는 관련해서 또 어떤 얘기들 나올지 주목됩니다. 그렇군요. 열흘 뒤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 주십시오. 네, 세 번째는 징역 4년 유지된 존속살해 혐의의 20대 청년입니다. 존속살해라, 존속살해. 자, 이거 얼마 전에 그 영케어러 문제 이것 때문에 좀 공론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정리해 보면요. 예. 20대 A 씨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 9월부터 뇌출혈 등으로 사지 대부분이 마비된 아버지를 간병해 왔는데 예. 수술비와 병원비 부담 등으로 지난 4월에 아버지를 퇴원시켜서 집에서 홀로 돌봐왔습니다. 예. 그러다 5월에 아버지에게 물과 음식을 먹이지 않으면서 결국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재판부는 아버지가 사망하도록 의도적으로 방치했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예. 근데 그렇지만 많은 시민들 해당 청년이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점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해서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죠. 맞습니다. 뭐 월세도 밀렸고 도시가스도 끊기고 또 삼촌에게 쌀을 살 수 있게 2만 원만 보내달라고 했던 그런 정황들이 알려지면서 예. 많은 안타까움을 샀는데 또 특히나 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해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예.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 이 정치권에서도 좀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죠. 그랬군요. 항소심 앞두고 그런 뭐 발언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판단이 달라지지 않았군요. 맞습니다.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똑같이 받게 됐고요. 예. 뭐 삼촌이 생계 지원이나 장애 지원을 받으려면서 관련 절차를 알려줬지만 예. 그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또 퇴원할 때 받은 처방약 등을 한 차례도 투약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도성이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예. 참고로 존속 살해는 징역 7년이 하한선인데 예. A 씨가 이제 어린 나이고 또 홀로 간병을 책임져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숙한 판단을 한 것이다.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4년이 내려졌습니다. 예. 사실 그런데 이 청년 말고요. 다른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실 젊은 사람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네. 많은 좀 뭐 법의 사각지대라고 할까요? 아니면 법이 예. 해석하지 못하는 좀 영역이 있다고 할까요? 예. 그런 부분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또 악용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게 어떻게 적용돼야 할지 좀 난감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네. 주십시오. 마지막은 사적으로 이용되는 사설 구급차 논란입니다. 아, 이거 저 아까 새벽에 나오다가 리포트 들었는데. 예, YTN 에서. YTN의 제보가 최근에 하나 들어왔는데 예. 한 가수가 사설 구급차를 타고 공연장으로 이동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른바 연예인 택시라고 부르는 논란이거든요. 네네. 이게 뭐 꽤 오래 전부터 있던 논란이고 이런 논란 때문에 사실은 2017년에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환자가 아닌 사람을 태울 수 없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지만 네. 그래도 여기도 역시나 사각지대가 있어서요. 이번 가수 같은 경우도 아파서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했다가 중간에 모음이 나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연장으로 행선지를 바꾼 겁니다. 예, 이런 부분에 이제 응급차 운전 기사가 어떻게 예. 대처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두고 약간의 사각지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전에 겁니다. 그 한 7, 8년 전에 강유미 씨도 비슷한 거 하지 않았어요? 네, 강유미 씨는 이게 좀 예. 인증샷을 올려서 문제가 됐었는데 예. 공연장으로 이동하는 중에 이제 구급차도 이용해 본다라고 하면서 신기하다라고 올렸던 겁니다. 예. 그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이 수능생들도 지각할 때 구급차 타지 않냐라고 해서 논란이 더 커진 바가 있는데요. 예. 그 이후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되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망간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